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급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지금 여전한 상황이죠. 여기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관한 부분도 지금 약간 들락날락하고 있죠.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며칠 만에 또 하락을 시켰다가 여기에 지금 전국 불안까지 조금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당사자의,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당사자의, 즉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또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흐름을 점검을 해볼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신축 아파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얼죽신이라는 또 신조어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얼죽제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네. 이제 구축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옛날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가면 가서 조금 늘고 있는 거죠. 그걸 네. 우리가 통계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살짝 언급해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번 나눠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보는 거냐면 우리가 입주 10년 이하, 즉 우리가 익숙하게 얘기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신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입주 10년에서 30년 이하, 여기 이제 준신축과 구축이 포함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 30년 초과, 말 그대로 완전 이제 구축이 해당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가격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10년 이하가 대장이다, 대세다. 9.1%, 연평균 9.1%씩 상승을 했고 준신축과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 10년에서 30년 이하짜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연평균 3.5%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오히려 30년 초과된 구축이 이 준신축이 포함된 이 시장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거다. 무려 3.7%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격 상승률만 볼 것이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거래 비중입니다. 거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게 이제 10년 초과 30년 이하고 아래쪽이 10년 이하와 30년 초과인데 보시게 될게요. 자, 올해 기준으로 가격 상승 거래 비중이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신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특히나 많은 현금이 필요하면서 굉장히 현금 비중이 높아야지만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요자들이.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지금 무슨 시장을 놓고 보는 것이냐면 이제는 구축 시장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는 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신축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입주한 지 30년 이상 된 그렇다고 무조건 3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관심 가지시라는 게 아니고요. 30년 이상이지만 얼죽제처럼 네. 재건축이 가능한 이런 단지를 앞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재건축하면은 이제 후에 뭐 추가 분담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네. 특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한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물리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조건,
여기에 사회 환경적 조건까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경제적 상황이 이제 돈과 연결된 것이겠죠. 근데 물리적인 것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축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화가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층간 소음 때문에 건축 비용이 지금 상승을 하죠. 즉 공사비가 상승을 하죠. 여기다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6월부터 올 6월부터 그렇게 되면 친환경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죠? 공사비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면서 경제적인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공사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요도 리스크도 존재를 하지만 장점도 존재를 해요. 어떤 장점이냐면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앞서 우리 그래프 본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본 거를. 그럼 지금부터 2025년부터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지금의 10년 차 아파트는 준신축과 구축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의 30년 차 이상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새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물론 변수도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 또 장점도 확실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됐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완화해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공급량은 부족하고 네. 빈 땅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연구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결국은 규제 철폐, 정비 사업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겁니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재정비 촉진 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7년도에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입이 됩니다. 자, 2007년도에 특별법이 도입이 됐고, 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을 받고 고시가 된 곳이에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1개 정도 지구, 여기 한 112곳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 지구에서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요, 재정비 촉진 지구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10%를 내놔야 돼요. 뭘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기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여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뭐 임대주택부터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또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공공이 시설이 충분하다라면 그것들을 인정을 해줘서 폐지는 하겠지만 해당 사업지의 여건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즉시 완화를 하겠다. 뭐냐면, 자, 상업지역에도 주거시설을 지을 수가 있겠죠. 준주거 지역에도 주거시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상업지는 원래 장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0%, 연면적의 20%는 무조건 비주거를 지어야 되고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0%를 무조건 비주거를 지어야만 돼요. 그러면 자, 전체를 주택으로 못 짓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요즘 상업지역, 장사를 하는 이 유통,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리테일 시장이 지금 유통 구조가 혁신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상가 시장이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실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공실 문제는 고스란히 사업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따라서 이 비율을 즉시 완화하는데 어떻게 완화할 거냐면, 상업지역은 이 비율을 10%로 줄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전부 다 주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바꿨다. 이거는 즉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성 보전 개수는 뭐냐면 한마디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용적률이 있고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게 제일 높아요. 그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는요, 용적률이 300%입니다. 이 300%인데 만약에 이 지역의 지가가 낮거나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세대를 일반 분양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성 보전 개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약 1.2배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300%에 20%, 60%를 올려줘서 360%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물론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오피스텔 요즘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근데 발코니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오피스텔도 이제 발코니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다만 여기서는 아파트처럼 이 발코니를 확장은 할 수 없습니다. 확장은 할 수 없고 외부 노출 발코니 형태로 해주겠다 이 이야기고요. 자, 채비지도 또 중요합니다. 이 채비지는 뭐냐면 그 개발 사업 구역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도로 용지가 있고 뭐 학교 용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있고 공공시설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요. 용도 변화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도 분류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환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바꿔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는 전부 다 무엇을 딱 지향하는 거냐면요. 지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 용적률 올려줄게. 용적률 올라가니까 사업성 좋게 해줄게. 사업성 좋아지니까 어떻게 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세요. 라고 적극적인 지금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책적 변화, 규제 철폐 제한은 굉장히 정비 사업지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완전히 우호적인 그런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폐지라는 이 네 글자는 뭐 언제 들어도 반가운 것 네. 같고요. 우리 앞서서 재건축 얘기 나눠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런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공급 부족은 특히나 이 구도심, 네. 도심 내에서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공급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하면 여러분 아마 이런 그래프 잘 아실 거예요. 야, 여기가 가격입니다. 여기가 수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우리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막 그려보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부동산은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공급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비탄력적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한다고 바로바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이나 규제 같은 거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시에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 것이냐. 답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또는 그런 지역 내에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재료가 되는 재료가 있는 그 부동산 유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각 도심 내에 정비 사업지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변화를 걷고 어떠한 변화가 예정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슈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투자하시고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행복한 재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걸려온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예. 제가 요즘에 네. 그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부를 할수록 앞으로 그 우리 아이들이 좀 아파트를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 재개발 투자 지역은 너무 많은데 네. 다들 뭐 그런데 알아보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액 투자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지 그리고 음.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를 네. 드렸습니다. 지금 재개발 공부를 한창 하고 계신 중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군요. 소액 투자로 가능한,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재개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아무래도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청약을 딱 떠올려요. 네. 그런데 청약 받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습니다.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뭐냐면 청약을 받기 위해서, 좋은 곳에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최소한 무주택을 10년, 15년씩만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갖고 있는 게 청약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청약을 안 하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궁금해하시는 옥석 가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옥석 가리기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단 저는 전제 조건을 좀 붙이고 싶어요. 옥석 가리기를 하기에 앞서서 재개발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재개발이라는 시장이 뭘까요? 자, 재개발 그러면은요. 재개발 시장은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재개발 자체는요. 전부 다 옥석이다 이거는. 왜 제가 재개발 자체를 전부 다 옥석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 재개발하면 뭐예요?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 아파트만 들어오나요? 여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자, 이 지역에 뭐가 좋아져요? 도로가 좋아지죠. 도로가 좋아지고 또 어떤 시설들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시설들이 좋아져요. 그러면 아파트와 이런 주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월등하게 좋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했던 건 뭐예요? 옥석을 가리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옥석을 가림으로써 가격 상승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옥석 가리기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냐면요. 지나치게 이 옥석에만 매몰돼 버리면은요. 사실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옥석 그러면 예를 첫 번째로 지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강남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용산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성동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진입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너무나 지역적인 거에 매몰돼서 다른 것을 봐야 되는 시각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예로 자, 우리 과거에 마포 재개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포 지역, 마포의 아현뉴타운. 이 아현뉴타운, 마포의 아현뉴타운과 아마 북아현뉴타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지역이 어떠냐면 예전에 전부 다 낡은 주택가.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정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했더니 아파트로 바뀌고 그 아파트 가격이 지역의 아파트를 전부 다 리딩해가고 시세를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마포 쪽을 본 김에 이 합정에 가보면요. 메세나폴리스라는 멋있는 주상복합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지금 연예인 아파트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메세나폴리스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가면 판잣집이 있던 곳이었어요. 저 메세나폴리스가 들어서기 전에. 그때도 사람들은요. 옥석 가리기에 무슨 합정이야.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깨고 그 틀을 깨고 진입하신 분들, 아현, 북아 이런 데 진입하신 분들, 여기 말고 서울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그 옥석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다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이 단계를 구분을 해서 어느 단계에 내가 들어가야 효과적인지 이런 원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럼 나는 무조건 아파트까지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재개발 투자요.
이 중간에서 갈아타는 겁니다. 이 중간에서 갈아타게 되면요, 얼마든지 진입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옥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원리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지혜는요, 혼자 공부해서 절대 이거 못 깨달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요, 내가 다 갖추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 못 갖출 때는요, 남의 지혜를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한테는 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세미나라는 시간이 있어요. 한번 오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한 단어에 매몰되는 거를 빨리 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재개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그 답변을 좀 유심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1544-8520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네, 저 용산 쪽 재개발 관심 있어 청파동 1, 2, 3구역을 좀 보고 있는데 네. 2, 3구역은 신통이고 1구역은 민간 재개발로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좀 진행이 빨라 보이지만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용산 쪽에 청기 투자처 추천을 받고 싶어서 전문가 의견 좀 좋은데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 용산 안에서도 청파 쪽으로 조금 좁혀 가셨고, 네네. 청파동 1, 2, 3구역 보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특징이 한번 있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완전 같아요. 다르죠.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산 쪽에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출해서 한 4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가능하면은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을 들어가셔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이게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임대를 놓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전세를 놓게 되면 사실은 대출이 또 안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줄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조금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네네네. 자, 용산이라는 지역을 보셨는데, 네네. 자, 그 청파동을 먼저 보셨어요. 그죠? 네네. 그럼 이 청파동의 주변 지역을 조금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곳이 아마 1구역, 이거 이제 민간 재개발 말씀하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2구역, 3구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신 것처럼 청파 2구역, 3구역과 위에 쪽은 3구역이 사실 그 서계동인데, 여기는 신속통합이에요. 그죠? 네. 신통이고, 민간 재개발. 여기는 들어가려면 이미 단계가 굉장히 앞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자,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쪽에 그 원효로 일가의 역세권 시프트, 그죠? 네네네. 효창동의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효창공원 앞 역에 보면은 그 아래쪽 남단에 보면은 용두동의 공공재개발 이렇게 있고, 네네네. 또 한강변 쪽으로 가면은 아마 원효로의 그 신통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지역,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지역들은요, 벌써 최소 2년 전, 3년 전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네. 재개발하고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네네. 이 곳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가격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그럼 올라가겠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네네.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 논리를 한번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 그 숙명여대 앞에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은 또 뭐 모아타운을 하네, 신속통합 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 있죠. 네네네. 네, 여기가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 원효로와 효창 그 여기 역세권 두 곳이 다 역세권 시프트인데 이 중간에 네네. 남아 있는 지역 이런 데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이 있는 요 중간에 보면 용문동 쪽에 있는 남아 있는 구역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보시냐면 재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네네네. 자, 재개발이 가능하려면요 단독주택이 적어야 되고요, 네네. 상가가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독주택은 땅을 갖고 있죠. 네네네. 땅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재개발 안 해도 내 땅 내가 개발할 수 있어 이거죠. 네네네. 네, 협조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협조율이 낮죠. 네네네네. 나 혼자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상가 갖고 있으면 여기에 월세 나오죠.
네네네. 월세가 나온다라는 건 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죠. 네네. 그렇죠. 아파트 가졌더니 월세가 안 나와. 근데 얘는 꾸준히 월세가 나와. 얘도 협조적일까요? 재개발에? 아니죠. 아니죠. 네네. 이렇게 지는 지역을 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특정한 지역을 찍으면 안 되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자 대학교 앞에는 뭐가 많아요? 상가가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대로 이런 지역들을 이미 앞서 나간 곳들을 들어가기 쉽지가 않으니 네네. 이제 사업의 초기 단계 다시 주변 지역이 개발되니까 나도 개발할 거야. 네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2번이나 3번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네. 보유자금 대비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한계라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네. 우리 방송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존재하잖아요. 네. 좀 활용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시간이 바로 세미나입니다. 우리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면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1544-8520으로 걸려온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하이파크 시티 파밀리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 요맘쯤에 그 동일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네. 그때 이렇게 세를 끼고 매수할 의도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인 상태를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매수할 시점, 그러니까 그 공실 그거 이전에 여기 들어온 이유가 죄송해요. 그 들어온 이유가 그 덕이역이라고 그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뉴스를 듣고서 왔는데 그게 네. 계획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래저래 불안한 와중에 또 작년에 산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현재 있는 거를 매도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그 영등포역 근처에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신대방 우성 아파트도 관심은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 그거는 좀 자금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그 옆에 그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갭투자 세를 끼고 이렇게 매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사는 거는 이제 요거를 매도하거나 두 개를 순차적으로 매도하거나 하면서 조금 자금 마련해서 서울 쪽으로 매수하려고 계획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년간 공실 아파트를 두신 분 치고는 목소리가 상당히 우아하시게 지금. 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넘치시네요. 일산의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네. 기대가 크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크 시티 거주하기 굉장히 좋으시죠? 네, 저도 그냥 한 번에 와서 너무 아파트가 좋아서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네, 제 지인도 거기 많이 거주하시고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참 입주 때는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많았는데 그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살기 좋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투자로서 하나를 더 매수를 했어요. 거기다가 3호선 연장에 대한 소식까지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때요? 3호선 연장이 지금 가시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10년 넘게 얘기만 네. 있고 구체적인 어떤 게 없어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후회도 약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네, 이제 공부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네. 네, 후회 빨리 파세요 이거. 결론부터 봤을 때 빨리 파세요. 네. 3호선을 떠나서 3호선 연장을 떠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이파크 시티 아래쪽에 뭐 있어요? 일산 신도시 있고 위쪽에 뭐 있어요? 네네. 파주. 운정 신도시 있죠? 맞아요. 운정 신도시만 9만 세대. 이거 일산 신도시만 8만 세대. 신도시 내에만요. 주변 지역까지 하면 운정에 10만 세대 이상. 일산의 주변 세대까지 하면 10만 세대 이상. 여기 지금 장항지구 개발. 얘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너무 살기는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조금 아쉬운 변을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진입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요. 안 되는 건 빨리 정리하고 갈아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다행히도 서울에 있는 걸 보셨어요. 네. 서울에 있는 걸 보셨는데 자, 하나 영등포 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영등포 역 앞에 있는 푸르지오.
그다음에 보신 게 뭐라고 그랬죠? 그 강남 성심병원 옆에 있는 그 신대방 현대아파트, 신대방 현대아파트. 네, 보람의 뒤쪽으로 있거든요.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여기 현대아파트. 저는 그 이거네요. 아파트가 네. 더 마음이 자. 들기는 하는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중간에. 두 개는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네. 신대방을 볼 거냐, 영등포를 볼 거냐, 당연히 영등포 봐야죠. 아, 네. 왜냐하면 입지적인 장점도 훨씬 높고 교통적인 환경도 훨씬 좋잖아요. 자, 신안산선 개통돼요. 영등포역 신안산도 들어오잖아요. 같은 노선이 들어와도 이미 기존의 탄탄한 기반 시설과 입지적 장점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기존 탄탄함을 갖고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푸르지오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자금이 부담스러워? 그것도 지금 구축을 보고 계세요, 두 개 다, 그죠? 네. 구축을 보고 계시는데 구축이 특별한 힘이 없으면 단지가 갖고 있는 힘이 약하면 저는 이거 굳이 추천 안 드려요. 구축을 구입할 때는 우리 이슈 시간에도 지금 앞서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슈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개발에 대한 이슈를 안고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이거 안 되면 구축은 가격 상승 여력이 아까도 봤죠. 제한적이잖아요. 오히려 30년 이상 된 것보다도 연평균 상승이 낮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방송에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앞서 말씀하신 얼죽지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월죽지에 해당 안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해당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당되는 아파트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생각입니다. 투자하실 땐 나의 성향을 잘 확인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44-8520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전화 받을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아이파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잠실 쪽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오, 네. 잠실 트리지움 5구 타입 알아봤는데 네. 20억이 넘는 아파트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네. 혹시 지금 사면 나중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집값이 좀 오를까요? 아니면 그 허가구역 해제된 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네. 집을 사야 할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지 네. 적절한 매수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또 적당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달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과감히 이사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판단이 어떨지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뭘 망설이세요? 내 집 마련은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전세 거주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전세 만기 언제부터? 예전부터 전세 거주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 좀 만약에 내 그래요. 집 샀어 봐요. 지금 가격 올랐지.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토어제는요.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자,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푸니까 가격이 어땠어요? 확 올라갔죠. 예. 그래서 놀래서 지금 다시 3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재지정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이제 안정화가 됐죠, 또. 예. 그럼 지금은 무슨 시장이냐면 가격을 다시 안정화시켰어요. 그럼 얘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풀리면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겠죠. 자, 우리는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자, 86년도부터 부동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86년도부터 지금 2025년 이때까지 우리가 간과한 건 딱 하나예요. 맨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자, 내 집은 언제 사야 돼? 지금 비싼 거 아니야? 이 질문을 지난 40년 동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 놓고 보면요. 어땠냐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항상 생각했을 때가 가격이 제일 저렴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40년의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큰 위기가 닥쳐서 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지만 자, 내 집이잖아요. 내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정고점 회복하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 2021년 말 정고점 회복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시청자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뭐 관심 있게 본 단지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실거주자니까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걸려온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아. 궁금하실까요? 네. 네, 저 지금 그 송파구 그 장지동에 있는 파인타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8월에 전세 만기가 와서 네. 여기 이제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좀 다녀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시장에 좀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매수 시점을 지금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제 전세를 좀 연장해서 좀 하반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을 관망해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고 네. 그리고 또 매수를 한다면 여기 파인타운도 괜찮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10억 중후반으로 좀 더 대출을 껴서 잠실과 가까운 쪽으로 뭐 재건축 준비 중인 아파트나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맞을지 좀 네. 고민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전세 거주 중인데 이제 그냥 아예 너무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집을 살까 네.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건데 저희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지금 비슷해요.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내 집 마련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하시고 장지타운도 대규모 주거 타운에서 굉장히 좋아요. 주변 환경도 네. 좋고. 그런데 이왕 구입하실 거면 장지타운보다 다른 곳을 한번 제가 몇 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거기를 한번 네.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거 장지타운에 전세 언제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8월이요. 2년 전 8월이요. 2년 전 8월. 네. 그러면 그 23년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23년도하고 25년도하고 21년도하고 이거 거주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가격 네.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거의 없었어요, 여기는.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21년도에 고점 찍었다가 23년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얘가 입주했을 때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아마 파인타운 단지가 아마 2010년 앞에 2007, 8년도 입주한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때부터 보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네. 그죠? 네. 이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지타운도 좋기는 하지만 거주하기도 편하고 주변의 환경도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장지타운도 벌써 이제 20년 입주한 지 이제 20년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2007년도에 지었다라는 거는 이미 개발의 이익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가 입주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30년 차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얘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단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하고 안정적인 가격 상승세를 누리기에는 괜찮지만 이왕이면 내가 거주하면서 조금 더 높은 효과를 얻기에는 힘이 약간 부족한 단지다. 따라서 어디를 먼저 조금 놓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은 그 가락시장하고 송파역 사이에 두 개 단지가 있을 네. 거예요. 네. 금호 아파트하고 무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하나는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재건축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파인타운 구입할 거에 조금만 더 보태시면 이거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런 지혜를 조금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주변에도 많기는 해요. 물론 뭐 계룡역 쪽에 상하나 극동, 가락도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제가 보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나오신다라면 뭐 가락 삼익이나 송파 한양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방이역 쪽에 그 오금 현대나 오금 대림 있죠. 네. 네. 이런 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도 대단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눈에 띄게 변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주거지 다시 재탄생했을 때는 그 가격 상승 효과는 무시 못해요. 진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장지타운은 아직은 거주할 만해 단지가 네.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서 장지타운을 또 내가 워낙 오래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먼저 선택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 또 후회를 하게 되냐면요. 내 집을 사서 거기서 10년 정도 거주했을 때 내가 무슨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또 후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가름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내 집 마련해서 10년 정도 거주를 할 거니까 10년 거주한 이후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단지 조금 들어가 보시자고요. 지금 애기 소리도 나는 거 보니까 애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축이 네.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손을 보지는 마시고 네. 애기랑 같이 거주할 만한 적당한 손 보시고 들어가면 정말 살만하거든요. 예, 가셔서 아이가 컸을 때에도 또 미래가 훨씬 높아져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네. 안정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단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 선택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알겠다고 하네요. 옹알이 하는 아이인 거 보니까 얼른 내 집 마련하셔서 아이가 클 때쯤 또 나 투자 잘했다라는 또 그런 만족감까지 드실 수 있도록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성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네. 이제 이수 푸르지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수 푸르지오를 가려고 하는데 네. 예, 여자아이 학군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향후 투자 가치도 생각해서 네. 방배 홈타운으로 갈까 하는데 음. 내 신축을 포기하고 이제 20한 5년 6년 된 아파트로 가야 하는지 네. 네, 무리를 해서 좀 가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아예 저는 잘 모르는 지역이라 이제 가면서 본 게 방배 홈타운이기도 해서 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구축 아파트 얘기를 풀어서 그런지 네. 또 그죠?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대체로 우아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좀 아깝겠어요. 이게 지금 신축을 팔고 구축을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아이 또 학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아이 학군이니까 당연히 이사는 가는 게 맞아요. 맞고 네. 우리가 보유한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대로변인데 이 동작대로인데 동작대로를 대로 우리 아파트가 있는 곳은 동작구예요, 그죠? 네, 그리고 동작대로를 딱 건너가면 서초구예요. 네, 자, 동작구의 신축보다 서초구의 구축이 비싸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역값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지역의 힘이에요. 네, 지역의 힘이고 지금 방배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지역은 굉장히 지금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올해부터 계속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들도 지금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들이 새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구축들이 신축 가격을 쫓아가는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방배동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이의 학군도 그렇고 주택 가격적인 측면, 추가적으로 보유했을 때 가격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당연히 서쪽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학생이라고 그러셨죠? 네, 여학생이어서 지금 방배동을 우선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봐요. 저는 이 7호선을 기준으로 북단과 남단으로 나누는데요. 네, 이 남단의 남단의 개발 환경이 훨씬 좀 큰 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 현대홈타운이 너무 구축이어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아래쪽에 롯데를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아, 네, 혹시라도 구축도 들어가실 용기가 있으시다라면 저는 이 우회 쪽에 있는 3호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얘는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비도 지금 받아서. 네, 이 위에 반포주구 있잖아요. 네, 바로 3주구 있고 1에 4주구 있단 말이에요. 1, 2, 4주구. 네, 이거 낙수 효과 그대로 볼 거예요. 얘네 입주하고 나면. 얘네가 28년부터 입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가격이 이게 여기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얘랑 같이 힘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가격 힘싸움을.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구축으로 옮길 거라면 확실한 테마를 갖고 있는 걸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여학생이니까 학군 때문에 그러신다라면 저는 조금 더 서초동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강남에 보면 여기가 여학생 학군이 고등학생 올라가는 건가요? 중학생. 중학생이요? 네. 그러면 이 강남역에 있는 우성 5차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잠원 쪽 있죠? 네. 잠원 어디 있어? 잠원동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이 두 지역도 한번 추가로 한번 눈여겨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원동에 그 잠원 현대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이 좀 있어요. 네. 얘들은 당장 재개발은 못하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주변에 통합 재건축으로 돼 있어서 같은 동반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동하는 금액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세한 지역들을 조금 몇 군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보시고 또 선택 못 하시겠다 그럼 또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 동작대로는 일단 건너 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3분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전화를 갈까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그 강동구 암사동에 네. 작은 아파트 단지에 조금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주거 환경도 좋고 해서 이 동네는 떠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 시점에서 대단지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가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어서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핫한 신축 아파트에 가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가게 되면 좀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매 쪽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될지 전문가님 도움받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상담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걸 잴 필요가 없죠. 아니 새 아파트 가려면 임대로 가야 되고 네네, 맞아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가면 내 집이잖아요. 네. 오늘 지금 계속 지금 막 내 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내 집이죠, 내 집. 아, 네. 내 집 가야죠. 자, 네네. 일단 강동구에 보면은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고동역 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삼익도 있고 네. 또 지금 계속해서 진행 예정인 뭐 명일주공이라든가 뭐 한양이라든가 위쪽 단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여기 단지들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잖아요. 아, 네. 여기 가시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하시고 네. 대신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단지를 또 고를 거냐지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재건축은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재건축이 뭐예요? 기존에 요만한 아파트 허물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거로, 그죠? 네네. 그럼 사실은 요 차이, 높이의 차이 나는 것만큼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보고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업성이 좋으려면 기존의 용적률이 조금 낮아야겠죠. 네네. 기존의 용적률이 낮아야 새로 지는 용적률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보면 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사업은요. 네. 하나만 보면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례로 이 3위, 2차 지금 열심히 재건축하는데 사실은 가다가 중간에 좀 섰다가 다시 가다가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용적률이 낮아요. 용적률이 여기가 3위, 2차가 아마 150%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사업성 문제 때문에 섰을까요? 여기에요. 기존 아파트 20평대가 전체 세대수의 60%예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 아파트로 짓되 기존의 면적대가 몇 평을 갖고 있고 몇 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해당 단지들이 몇 평의 지분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지만이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 단지들은 용적률이 아마 170%대에서 180%대까지 조금 한 10% 정도 차이를 두고서 견주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볼 때 딱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기존의 평형대가 몇 평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체 세대수가 몇 평이구나.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은 확실히 구분이 가는 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좀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또 구축 아파트 보시려는 분들 좀 그런 공통된 또 주제가 있는 그런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화 상담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